안녕하십니까. DSBA 연구실 통합과장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Learning to Retrieve Passages Without Supervision 이라는 논문으로 2022년 EMNLP에 발표되어 현재 22회 이상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소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Unsupervised Information Retriever라는 분야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지도 학습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방식으로 해당 논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 방식의 실험 결과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안정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컨클루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Unsupervised Information Retriever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얘기해보죠. 우선은 이 Unsupervised Information Retriever라는 점의 특이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태스크를 보통은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하지만, 만약에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을 할 경우의 성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능의 양상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 마르코라고 하는 대형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데이터셋으로 훈련시킨 모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셋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해보면, 비지도 학습, 제로샷으로 학습된 방법론들은 BM25의 성능을 뛰어넘지 못하는 성능을 보입니다. 이 장표 역시 컨트리버라고 하는 Unsupervised Information Retriever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의 장표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컨트리버,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BM25를 제외한 나머지 렐름이나 심시데스와 같은 대표적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방법론들이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렐름 같은 경우에는 BM25보다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의 얘기고, 파인 튜닝이 진행되지 않은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의 경우에는 BM25에 비해서 현격히 성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데이터셋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쿼리,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트리플렛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학습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쿼리,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트리플렛이 없는 상황에서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태스크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씩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셋 구성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태스크는 결국 쿼리,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구성을 필요하로 합니다. 여기서 네거티브는 필요 없이 인베치브 네거티브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베치 네거티브 역시 네거티브 패시지를 이 배치 내의 다른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트리플렛이 필요한 것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사실 컨트리버 혹은 그 이전에 올카라고 하는 논문들에서 많이 탐색이 되어 왔었고, 올카에서는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쿼리로서는 문서 내에 임의의 문장을 사용을 하고, 포지티브 패시지로는 그 쿼리 주변에 있는 문장들을 이용을 하고, 네거티브 패시지로는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룩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쿼리가 있을 때, 이 얼룩말이라고 하는 지브라라고 하는 워드가 등장하지 않는 쿼리라 하더라도 포지티브 패시지에는 지브라라고 하는 내용 혹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를 통해서 쿼리랑 포지티브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네거티브가 포지티브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모델이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올카의 세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지 분야에서 사용되던 모코 방식의 모멘텀 인코더와 랜덤 크로핑을 통한 포지티브 패시지를 생성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쿼리 같은 경우에는 문선의 임의의 스팬을 사용을 하게 되고,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제외하고 문선의 또 다른 임의의 스팬을 이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쿼리 패시지 혹은 포지티브 패시지에 대한 자유도를 높게 해서 언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다양한 쿼리 혹은 포지티브에 대한 자유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거티브 패시지의 경우에는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과 모멘텀 모코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모멘텀 방식, 인코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인코더 방식은 쿼리 인코더랑 패스지 인코더를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 인코더에 학습되고 있는 웨이트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가중치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쿼리 인코더에 비해서 패스지 인코더의 학습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노테이티드된 데이터가 없을 때 학습 방식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렐름이나 최근에 와서는 콘덴서, 코콘덴서와 같은 논문들이 있는데요. 렐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버트 혹은 스팸버트와 같은 논문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드 LM이라는 프리트레인 태스크와 여기에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어그멘티드 되어 있는 추가적인 문서를 리트리버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리트리버의 인풋인 쿼리로는 셀리언트 마스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단어인 셀리언트 스팬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고 이 마스킹된 문서에 대해 리트리버를 태워서 리트리버가 위키피디아와 같은 노리지 베이스로부터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더 모델은 리트리버가 가지고 온 문서와 본래 마스킹되어 있는 원래 문장을 함께 컨캣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인풋으로 받게 되고 여기서 마스크되어 있는 부분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스크되어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할 때 리트리브된 패세지에서부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리트리버는 결국 이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를 리트리브해 오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CLS 토큰에 정보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버트의 12개의 레이어를 6개씩 쪼개서 초기 6개의 레이어를 얼리 레이어, 후기 6개의 레이어를 레이트 레이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6개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트처럼 모든 토큰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취하면서 포워딩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들은 CLS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들이 모두 헤드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트 레이어는 계속해서 버트의 그 포워딩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12개의 레이어를 모두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된 정보들 중에서 CLS에 해당하는 정보만 헤드 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헤드 레이어의 인풋은 버트의 12개의 레이어를 모두 통과한 CLS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과 다른 토큰들의 얼리 레이어만 통과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CLS 토큰으로 시멘틱한 정보들이 집중되고 나머지 토큰들은 신택틱한 정보들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헤드 레이어를 떼고 그리고 이 레이트 레이어의 CLS 토큰으로부터 문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오는 방식을 취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Unsupervised Information Retriever라는 방향에 대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사실 매우 간단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처리 방식에서 Recurring Span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결국에 Recurring Span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위키피디아 문서로부터 쿼리와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구성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리커링 스팬, 앞으로 대문자 S로 표시하게 될 이 스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키피디아 문서 내에서 중복으로 등장을 하는 스팬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사실 하나의 위키피디아 내에 중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스팬이라는 개념이라서 최근에 민세원님의 논파라메트릭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논문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로서는 이 리커링 스팬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을 의미를 하고 파지티브 패세지로서는 리커링 스팬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문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거티브 패세지는 동일한 위키피디아 문서에 있지만 그 리커링 스팬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문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인베치 네거티브로서 네거티브 패세지를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커링 스팬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리트리버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관점의 접근법에서 오게 됩니다. 리트리버 태스크는 사실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시메트릭한 두 가지 인풋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쿼리랑 패세지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인 구조의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쿼리 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혹은 요청 사항에 대한 서술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토큰으로 이루어졌는 게 일반적이고, 중요한 어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패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는 문서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100에서 200 토큰이 되게 되고, 더 길어진다면 500 토큰이 넘는 방식으로 전처리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어휘를 무조건 포함해야 해당 어휘로부터 정답을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쿼리보다 훨씬 더 중요 어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를 해서 쿼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리커링 스팬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변환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리커링 스팬을 포함하고 있는 랜덤 윈도우를 추출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5개에서 30개의 토큰들이 추출이 되게 되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는 리커링 스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이매진, 그러니까 존 레논의 노래인 이미진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위키피디아 문서를 살펴보자면, 오노요코라고 하는 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리커링 스팬으로서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페어는 쿼리랑 동일하게 오노요코라는 이 단어를 포함을 하고 있고, 네거티브 패세지에서는 오노요코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때 그냥 오노요코를 사용을 하기보다는 리커링 스팬을 제거하고 나머지 정보만 사용을 함으로써 쿼리의 중요한 어휘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고, 또 위에서 보자면 여기서는 에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the priesthood for himself and his male descendants 라고 하는 것이 리커링 스팬입니다. 이 리커링 스팬이 존재할 때 이 리커링 스팬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 5개에서 30개의 토큰을 선택을 함으로써 쿼리가 상대적으로 더 짧은 토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커링 스팬을 이용한 정의를 통해서 어시메트릭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의 쿼리와 패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면, 이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인 과정에서는 단순히 인매치 네거티브 학습에 실제로 구한 네거티브 방식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프리트레인을 할 때는 사실 덴스 패세지 리트리버 논문과 다르게 패세지와 쿼리 엔코더를 동일한 모델, 즉 웨이트를 쉐어링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퍼스 역시 덴스 패세지 리트리버와 동일한 코퍼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동일한 전처리를 거친 패세지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학습 스텝 같은 경우에는 20만 스텝을 학습을 시키고 있고, 배치 사이즈가 사실 1024로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인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된 패세지를 리트리브 할지에 대한 스코어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스코어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스파이더 모델에서 생성을 하고 있는 쿼리랑 패세지에 대한 스코어와 BM25가 만들어내는 쿼리와 패세지에 대한 스코어를 단순히 합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논문들이 사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할 때 이 해당 덴스 리트리버의 스코어와 스파스 리트리버인 BM25의 스코어를 어떻게 합할지 가중치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찾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지도 학습을 가정을 하기 위해서 스코어 웨이트에 대한 최적화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합하는 과정만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탑 K에 없는 패세지가 한쪽에만 등장을 할 경우에는 다른 쪽의 탑 K 의 최소 점수를 이용을 해서 최소 점수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의 탑백에는 있었으나 BM25의 탑백이 없는 문서에 대해서는 BM25 탑백이 없기 때문에 BM25 점수가 원래 없으나 BM25의 가장 낮은 점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문서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 리커링 스팬을 이용한다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인배치 네거티브만 수행하는 해당 논문이 어떤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 다양한 논문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슈퍼바이즈 리트리버 상황에서의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의 성능과 비교를 하고 있고, DPR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학습을 시킨 상태로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다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BM25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사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여기 밑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데이터셋 상황에서 BM25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사실 컨트리거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순한 리커링 스팬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M25로 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BM25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방식 역시 BM25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면서 BM25와 스파이더에 대한 합산에 대한 웨이트를 최적화하지 않았음에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컨트리버나 코컨덴서와 같은 논문들에 비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컨트리버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사실 NQ 탑백밖에 없습니다. 네, NQ 탑백에서 컨트리버가 82.3, 스파이더는 81.2로 다소 낮아 보이긴 하나 사실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BM25와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트리비아 QA에서 지도학습의 방법론, DPR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DPR 논문에서 리포팅하기를 DPR의 멀티가 DPR의 싱글보다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리포팅하고 있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DPR 멀티랑 DPR 싱글에 대해서 성능이 그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BM25와 결합을 시킨 스파이더는 해당 데이터셋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사실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에 대한 장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동일한 데이터셋이지만 노 앤서 오버랩이라고 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 앤서 오버랩이라 하는 것은 이 위에 소개되어 있는 논문에서 나와 있는 기존의 ODQA 데이터셋들의 그 한계점에 대한 언급을 이용을 해서 구성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논문에서 언급을 하기를 동일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쿼리들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에 분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에 다른 쿼리가 존재하지만 그 쿼리들의 정답이 똑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리키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도학습 모델의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는 지도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스코어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언슈퍼바이즈드 세팅과 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의 모델 학습의 능력을 조금 더 엄밀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 앤서 오버랩이라고 하는 환경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 앤서 오버랩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동일한 정답을 가지는 쿼리들을 제외하고 학습을 시킨 상황, 그리고 테스트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실 해당 DPR과의 성능 격차가 조금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PR 같은 경우 내추럴 퀘스천스 탑 100의 경우 86.1, 스파이더는 81.2로 3.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4.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노 앤서 오버랩을 적용한 경우에는 76.8과 73.7로 3.1포인트로 차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추럴 퀘스천스 탑 100뿐만이 아니라 직접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성능 차이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성능이 별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크로스 데이터셋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성능 평가입니다. 앞서 봤던 이 언슈퍼바이즈 세팅에서의 성능은 아예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또는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태스크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안 됐을 때의 성능이었고, 이 크로스 데이터셋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 하는 것은 특정 ODQA 데이터셋 혹은 특정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나서 다른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을 때의 제로샷 성능 평가를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사실 제일 흥미로운 장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학습 그리고 평가 데이터셋 페어에서 DPR 혹은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사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컨트리버나 마스크드 셀리언트 스팬 혹은 콘덴서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환경에 대한 실험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더 많은 DPR 멀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경우 학습 데이터셋이 아니었던 스쿼드나 엔티티 퀘스천스와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성능을 살펴보자면, 스파이더의 트리비얼 QA로 학습을 시켰을 때 훨씬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사실 조금 트릭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이 진행이 되어 있고 DPR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페어하지 못한 비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셋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데이터셋으로라도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싶을 때, 단순히 그냥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키기보다는 스파이더와 같은 프리트레인을 적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DPR의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훨씬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슈퍼바이즈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도 그냥 단순히 슈퍼바이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128개, 1024개, 그리고 풀 데이터셋으로 퓨샷 환경까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 차이가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에 스파이더의 성능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데이터가 부족할수록 스파이더의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프리트레인의 효과가 스파이더가 확실히 크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쿼리의 전처리 방식에 따라서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 자체가 리커링 스팬이라고 하는 다소 단순한 방식을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조합에서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장표에서 사실 최대한 실험을 많이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쿼리의 길이에 대해서 5에서 20 정도로 잘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본 논문이었는데, 홀 패세지를 전부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프레픽스라 해서 리커링 스팬 직후의 길이만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랜덤한 윈도우로 리커링 스팬 주변의 랜덤한 길이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성능이 좋은지 살펴보자면, 쿼리 길이에 대해서는 홀 패세지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프레픽스라고 해서 패세지 쿼리 리커링 스팬 이후의 정보들만 이용을 해서 쿼리를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전체 패세지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리커링 스팬 이후의 것들을 선택하듯이 제한된 길이에서, 그리고 리커링 스팬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능이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랜덤 윈도우, 즉 리커링 스팬 주변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보자면, 랜덤 윈도우로 바꿨을 경우에 성능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 랜덤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 리커링 스팬에 대해서 리무브를 하는 방식을 말고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은 오히려 성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윈도우로 선택을 할 때는 무조건 리커링 스팬을 지울 것이 아니라 리커링 스팬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성능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유지하거나 지우는 것을 약간 스토캐스틱하게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리커링 스팬을 삭제 혹은 지우는 것에 따라서 모델이 학습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멘틱 정보를 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즉 렉시컬한 정확한 이그젝트 매치에 해당하는 리커링 스팬이 없기 때문에 시멘틱 정보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리트리버 태스크가 될 것이고, 리커링 스팬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해당 리커링 스팬을 무조건 포함을 하고 있는 렉시컬 정보를 더 이용을 해서 패세지를 고르게 되기 때문에 리트리버 태스크가 두 개가 다른 태스크를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태스크에서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정보를 모두 가지고 오게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비지도 학습 방식의 리트리버 훈련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때 제안한 방식이 매우 단순하게 한 문선에 중복되는 리커링 스팬을 이용을 한 전처리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태스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리커링 스팬을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 문선에 리커링 스팬이 포함된 문서를 파지티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해 보이는 태스크였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리트리버 태스크라는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어시메트릭한 데이터 구성 방식으로서 매우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비지도 학습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지만 사실 컨트리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콘덴서, 코콘덴서, 마스크드 스팬, 셀리언트 스팬 마스킹, 그다음에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 모두 사실 BM25에서 괄목할 만한 성능에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능을 가지지 못했지만 스파이더에 와서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파인 튜닝을 시킬 경우에 DPR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점차적으로 컨트리버 이후에 리트리버 태스크에 적합한 쿼리랑 파지티브 구성을 신경을 쓰면서 언슈퍼바이즈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프레이즈라고 하는 개념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실 내부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던 댄스 프레이지스나 이후에 후속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논 파라메트릭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같은 논문들이 이후에도 어떻게 프레이즈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서 모델링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DPR 연구 관점에서 어떻게 조금 연구에 대해서 배워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DPR을 베이스라인으로 삼더라도 사실 충분한 비교 실험이 가능한 논문이었다는 점이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DPR이 발표되는 이후 다양한 리트리버럴 논문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비지도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제한적인 논문들 뭐 컨트리버, 콘덴서와 같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DPR을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프리트레인 이후에 DPR을 이용한 파인 튜닝이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비지도 학습 방법론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상당히 다양한 실험 환경을 구성했다라는 점이 연구자 관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지도 학습 방식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논문인 스파이더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